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이 비누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 게재가 있었죠.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65.5%였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여전히 3만 원대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까지 1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결국 금리 관련되는 부분 긴축이 더 될지 여부는 연준이 중심하고 있는 CPI라든지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이번 주에 CPI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물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주간 단위로 별로 좀 좋지 못했는데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현재 0.64%, 다우와 S&P 선물 같은 0.16, 0.34% 강세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22%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는 올해 지금 1월달 이후에 어떤 랠리 어떤 흐름에서 하이포인트 관련되는 부분 나름 이제 고점 좀 이야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2월달이 1월달의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좀 주춤한 흐름을 지속할지 상당히 뭐 시장에서 분위기들이 좀 극과 극으로 좀 갈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강세론자의 입장에서 성장주를 많이 하는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에서 1월달 랠리 이후에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매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경기 관련되는 시크릿카 섹터의 어떤 바텀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면서 IT 관련되는 이야기들, 칩 주식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들 보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일단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은 이제 지난주 이어서 그래서 코스닥에서 일단 매도 흐름이 나왔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에서 매수.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도하는 흐름에서 좀 혼조세 흐름입니다.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한 400개 정도 많은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되는 1월 달에 랠리를 펼쳤던 어떤 종목 최근에 어떤 조정 흐름에서 피보나치 한 30% 눌림목에서 다시 강한 어떤 반등세가 나오면서 올해 주도주 흐름의 어떤 테마 흐름이 다시 또 오늘 또 강한 어떤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단 환율 자체가 1200원대 초반에서 이 금리 관련되는 우려로 달러 어떤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또 12원 10전 정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또 성장주의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의 어떤 수급 악화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좀 부진한 섹터의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LB 주가 흐름은 자 29,550원 오늘도 이제 한 100원 정도 빠져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 올라서 0.17% 올라서 29,600원인데요. 자, 3만원대 이하 라인에서 강한 반등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음봉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 뭐 글로벌, 테라피틱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뭐 수급 일수가 올랐던 이제 PSMC 같은 경우에도 강한 하락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이 금리단의 영향이 있을 때 내려가고 시장이 좋아도 수혜를 못 받는 전형적인 약세 흐름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어떤 흐름에서 주가 수익률도 최근에 33,000원대에서 또 3만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보다 좀 더 하락하는 어떤 흐름으로 HLB 주가 흐름이 또 형성이 되고 있죠. 그나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쪽은 이제 지난주는 다르게 일단은 매수세가 소폭 일단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전반적으로 수급에서 현물에서의 어떤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개인들은 매도, 기관들은 3일 연속 일단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관여율이 13.06으로 이 공매도 압박이 또 오늘 또 매매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사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는 사실 큰 뭐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자, 비인두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전에 기사가 조금 나왔는데요. 자, 리보세라님은 여러 암종의 이제 임상 관련되는 연구자 임상이라든 장서제약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중국 순현대학교 이제 암세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임상종양학회지에 이제 게재된 병용으로 캄넬리주만과 리보세라닌 관련돼서 임상 이상 관련되는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는데요. 자,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눈이라든지 뇌를 제외한 얼굴이나 목 부위가 이제 비인두 쪽인데요. 비인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 임상에서는 1차 치료에 뭐 실패했다든지 캄넬리주만 같은 이제 치료 경험이 없는 58명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지표가 ORR입니다. 이 보통 이제 암 환자 관련되는 임상에서 이제 생존율하고 이제 반응률이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과거에 OS가 그러니까 생존율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OR이라든지 PF 값을 많이 하는데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종양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환자의 어떤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ORR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간해가 이제 CR이라고 하죠. Complete Response라고 하고 종양의 크기가 30% 이상 이제 주는 것들을 이제 부분적인 PR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합한 것이 임상 환자의 어떤 비율에서 나타나서 65.5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단일 요법으로 할 때 이제 반응률은 최소한 2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뭐 큰 효과가 없다는데 65.5%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죠. 2차 평가 지표에서 이제 질병 통제율이라고 하는 건 앞서 이제 ORR에다가 이 SD가 이제 더 들어갑니다. SD라고 하는 것은 이제 PF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 PFS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보통 이제 PD하고 아까 OS 값의 사망률을 합하는 부분인데 PD는 이제 암의 크기가 오히려 20% 이상 증가되는 어떤 부분을 PD라고 하는데 이게 질병 생존율은 이제 이런 PD가 아니라 암의 크기가 이제 크게 안 증가하는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이제 질병 통제율 DCR이 되는 거고 PFS 값은 약을 이제 임상을 했을 때 PD가 생긴다든지 뭐 사망할 때 요 기간을 PFS 값이라는데 요것도 이제 10개월 정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뭐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남자 뭐 50대 이상이 많이 좀 생기는데요. 생존율 자체도 뭐 7, 80%, 그 다음에 완치율도 나름 높은데 치료 어떤 부위 자체가 이 코 뭐 안쪽에 생기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방사선 요법을 많이 해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병용의 어떤 결과는 상당히 뭐 괜찮은 어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HLB 제약 쪽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이제 1,000억대 HLB 쪽으로 이제 2020년도에 합병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40% 이상의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남양주 공장과 항남 공장까지 이제 통해서 이제 위탁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장한 부분들이 매출했던 성장에 영향을 많이 좀 주고 있다. HLB 제약이 이제 박재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 이제 경작가 출신인데 이 변호사 출신이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는 가게 뭐 셀트리온 쪽에도 뭐 있으면서 나름 이제 바이오 좀 전문가의 어떤 이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HLB 제약의 이제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 기사들 좀 나왔어요. 그래서 HLB는 이제 기존의 이제 이 제네릭 중심에서 CSO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확장하면서 신약 관련되는 부분하고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생산 공장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자.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이제 이 SMEB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장기 지속형 어떤 주사형 제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약 관련된 확장들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제약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상당히 또 영향을 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HLB 입장에서 잘 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이 약물 전달 체계에서 SMEB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미륵구를 통한 어떤 이 부분들의 어떤 계획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아픽사반 이제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일상 IND 승인을 좀 받았다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 뭐 R&D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이제 이 장기 지속형을 가지고 이 약물 복용이 필요한 주사로 이제 경구용을 받던 부분들을 대체하면서 이제 치매나 파킨슨, 혈전증 이런 이제 퇴행성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당뇨, 비만 이런 어떤 만성 질환까지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의 어떤 개발이 가능한 어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R&D 파이프라인의 이런 흐름들의 어떤 흐름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HLB 제약 입장에서는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부분들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 안 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기사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좀 돌파의 어떤 흐름으로서 강한 흐름들을 장중에 한 4%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윗골이 좀 나와서 3.14. 그리고 작년에 이제 4월 달 대비해서는 밑단에서는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 대비해서는 나름 한 20%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가난 관련되는 부분은 HLB와 항서제약의 이제 병용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벗어나서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요원한, 왜냐하면 R&D 진출의 R&D 형태의 혁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최근에 어떤 중국의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2년 동안 좀 진행되면서 이런 어떤 돌파구로 이 글로벌 진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 가난 관련되는 ND 신청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도 이 1분기 이내 어떤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사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 자, 이 흐름들이 빠르게 다시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위로 올라가서 파라볼릭자의 어떤 일봉 전환도 빨리 나와야 되는 어떤 이번 주 흐름인데요. 거래량은 이제 뭐 지난주보다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중요하고요. 월봉상의 이런 쓰리바닥 형태를 완성하는 것은 주가가 최소한도 뭐 한 34,000원 윗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전의 박스권 하단까지도 이탈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3만원권에 빨리 올라오는 흐름들이 이번 주 나타나는데 여부를 확인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